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금요일 또 새벽 방송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즐거워야지 천만쌤도 즐겁고 해피한 겁니다. 안 그런가요? 요즘 올림픽 시즌이죠. 올림픽 경기 본다고 다들 난리더라고요. 늦은 밤까지 보는 분도 있고 뭐 재방송 보는 분이 있는데 저도 어제 잠시 경기를 봤어요. 잘 안 보다가 어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린 그 탁구 신동 그 신유빈 선수 경기를 보면서 참 많은 걸 보고 느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했습니다. 참 잘하더라고요. 아주 불꽃 튀는 그런 한판 승부였습니다. 상대편 선수도 참 잘하더라고요. 잘하는데 역시 20살짜리 그 어린 신동 그 여선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깡따구도 있고 집중력 있는 그런 프로다운 모습을 진짜 많이 보았어요. 엿보았습니다. 좀 더 우리도 분발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태극전사들 잘 해가지고 금메달도 많이 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운 나쁜 날에도 행복해지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갑자기 내 몸이 아픈 거는 이 삶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무 바쁘게 사는 내가 가여워가지고 잠시 쉬게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친했던 사람과 이별한 것은 삶이 나를 질투해서가 아니라 혼자서도 살아갈 힘을 어떻게든 만들어 주려는 것이겠죠. 그 방법은 바로 나에게 생기는 모든 일을 좋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생에서 모든 날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일이 생긴 날에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살다 보니까 크게 아플 수도 있고요. 많은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친했던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 모든 일은 나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인생의 밑거름이 된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대신 그 사건들에 대해서 내 마음의 시선을 바꿈으로써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알겠죠? 하여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들 잠시 또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총 파업하던 삼성전자 노조가 이제 현업을 복귀한다고 하네요. 현재 25일째 총 파업을 이제 진행 중에 있는 우리 삼성전자 노조 현업으로 이제 복귀합니다. 다만 파업을 접는 것이 아니라 이 장기전으로 전환을 해서 향후의 기술적인 부분의 그 파업을 통해서 임금 교섭을 위한 쟁의 활동은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어제 오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조합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사측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투쟁으로 이 전환할 필요가 있답니다. 현 시점부터 5일까지 현업에 복귀해달라고 이제 밝혔어요. 전선노는 이어서 이제는 장기 플랜으로 전환할 때다. 끝장 교섭 결렬로 파업 투쟁이 이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개될 투쟁의 성공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게릴라 파업과 이 준법 투쟁으로 나갈 거라고 하네요. 이 노조 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 조합원의 임금 손실 규모가 커져요. 그러다 보니 내부에서도 출구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이 나오는 데 따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지난달 8일에 총파업에 돌입한 전삼노가 지난달에 29일부터도 4일간 사측화 임금 인상과 이 성과급 제도 개선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는데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해요. 전삼노는 오늘부터 복귀해도 되고 출근하더라도 게릴라 파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그때 일하다가도 나오면 된다고 합니다. 전삼노는 이와 함께 게릴라식 파업과 디지털 기록 매체 복원 대응 지침, 녹취, 체증 이런 투쟁 등의 내용을 담은 상황별 대응 매뉴얼도 제시했고 제1노조인 사무직 노동조합과의 통합도 예고합니다. 현재 삼성전자에는 전삼노를 비롯해서 총 5개 노조가 있어요.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1노조랑 흡수 통합을 통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삼노가 1노조가 된다. 순서상으로나마 규모상으로나 전삼노가 이제 1노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죠. 전삼노의 조합원 수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36,341명으로 집계됐고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29% 수준인데요.
전선료는 오는 5일까지 대표 교섭 노조지위가 보장이 되면서 6일부터 일개 노조라도 사측의 교섭을 요구하면 개별 교섭이 진행되거나 다시 교섭 창구 단일화를 진행해야죠. 선 위원장은 앞서서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가 봐요. 우리가 가장 큰 노조이기 때문에 대표 교섭권을 잃는 게 아니다. 새로 교섭권을 얻어야 하는 3, 4개월 기간 중에 잠시 파업권을 잃을 뿐 이후 다시 교섭에 나서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남도는 사회적 이슈화와 쟁의기금 마련을 위해서 국회랑 법조계, 시민단체, 하여튼 연대하는 등 파업 규모를 더욱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5일까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현업으로 복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미국이 이르면 8월 말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중국 반도체 추가 통제 조치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중국 기업에 HBM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거랍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추가 제재가 이루어져도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면 돼. 이 공개될 세부 내용을 현재 예의주시합니다. 블룸버그에서도 한국 기업인 이 두 기업과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이 같은 추가 대중 통제 조치가 시행될 거라는데 익명의 소식 등을 인용해 보도를 했어요. 이 마이크론의 경우 지난해 중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중국에 이미 HBM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아서 이번 조치는 사실상 삼성과 하이닉스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돼요. 대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HBM 세계 시장 점유율은 하이닉스가 53%, 삼성이 38%, 마이크론 9% 이렇게 차지합니다. 이번 조치 대상에는 4세대 HBM3와 5세대 HBM3를 비롯해서 HBM 2 이상, 2 이상의 최첨단 AI 메모리 칩 그리고 이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장비가 포함되어 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다만의 해외 직접 제품 규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됩니다. FDPR이라고 합니다. FDPR 이거는 미국 밖의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나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인데 하이닉스 삼성은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같은 미국의 설계 소프트웨어하고 장비를 활용하고 있어요. 중국 시장에서 현재 국내 2세대 HBM2나 3세대 HBM2E가 일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미 HBM 시장은 HBM3랑 3E가 주류이고 큰 고객은 대부분 엔비디아 등 미국 내 빅테크입니다.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쪽에다 HBM3하고 3E를 공급하고 있고 삼성은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용 AI 가속기 H20 칩에 HBM3를 공급합니다. 중국은 HBM3랑 3 수요가 아직 없는 상황인데 HBM3하고 3가 조치 대상에 포함돼도 국내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죠. 블룸버그도 하이닉스의 HBM 이거는 미국 중국 수출이 제한된 엔비디아의 GPU와 대부분 함께 사용되고 있고 삼성의 경우 HBM 매출이 전체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보죠. 국내 업계 관계자도 규제가 실행되면 HBM이 필요한 AI 시장을 위축시킬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추측일 뿐 구체 내용이 정해져야 국내 반도체 영향을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하죠. 이런 새 조치에는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 장비 수출에 대한 제한도 새로 시행되는데 일본과 네덜란드, 한국 등 핵심 동맹국은 별도 취급된다고 블룸버그에서 전합니다. 이번 조치에서 빠지지만 향후 FDPR을 이제 활용을 해서 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네요. 반도체 업계는 이 같은 일련의 조치로 중국이 최근에 HBM의 공격적인 투자와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견제에 나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중국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하고 화웨이가 HBM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은 진짜 미국이 깡패네요, 깡패. 진짜 영락 없는 깡패 짓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삼성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전영현 부회장이 2분기에 실적 발표 이튿날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보다는 이 시황이 좋아진 데 따른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최고의 반도체 기업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
밝혔습니다. 삼성은 DS 파트 쪽에 지난 2분기 매출 28조 5,600억, 영업이익은 6조 4,500억 기록했고, 삼성은 6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둔 지난 22년 2분기 이후 2년 만이네요. 전 부회장은 1일 사내 게시판에 최근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보다는 시황이 좋아진 데 따른 거라고 합니다. 또 DS파트는 그런적인 경쟁력 회복이라는 절박한 과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 그런적 경쟁력 회복 없이 시황에 의존하다 보니까 또다시 14조 8,800억 원의 적자를 낸 작년 같은 상황이 되풀이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죠. 지난 5월에 원포인트 인사로 취임한 전 부회장이 취임사 이외에 사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식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런 이처럼 삼성전자 반도체 경쟁력이 악화된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아요. 우선 부서하고 구성원 간의 소통의 벽이 생겨서 공동의 목표를 위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거고요. 또 그 현재를 모면하기 위해서 문제를 숨기거나 회피하고 같은 그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비현실적인 계획을 보고하는 문화가 커졌다고 하네요. 참. 하여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리더 간 부서 간 소통을 강화해서 소통의 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데 특히 직급과 직책에 관계없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인정하고 도전할 것은 도전해야 한다. 그리고 투명하게 드러내서 소통하는 반도체 그런 고유의 치열한 토론 문화를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전 부회장은 COR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조직 문화를 제시합니다. COR이 문제 해결과 그 조직 간 시너지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거죠. 소통, C죠. 커뮤니케이트. 그리고 직급 및 직책과 무관한 치열한 소통, 그 토론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오픈이 디스커스네요. 디스커스. 또 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내서 리비라는데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고 철저하게 실행하는 엑스큐트 문화를 만들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현재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반도체 고유의 소통과 토론 문화가 축적된 연구 경험과 이 노하우를 토대로 빠르게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하는데 이 부문장인 본인부터 이제 솔선수범해서 이 조속히 경쟁력을 회복하고 더 나은 경영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진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24년 하반기를 DS 파트 쪽에 다시 없을 기회로 만들어 가자고 합니다. 전 부회장이 최근에 반도체 실적 개선에도 조직 간의 그 긴장감을 주문한 것은 기술적으로 경쟁사를 앞서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겠죠. 삼성은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 부품이죠. HBM에서 경쟁사에 뒤처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 부회장 취임 후에 HBM 전담팀을 새롭게 꾸미는 등 조직 개편하고 개발 로드맵을 원점에서 재검토 중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잘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문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